여러분, 여기는 한국, 아니 동양을 벗어났어. 서양 어디를 가도 이런 모습의 대학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 그래서 궁금한 마음으로 현재 봄 날씨, 벚꽃도 피고 드라이브 맛도 나고 산들바람을 맞으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현장을 찾아가는 길이 보통 먼 곳이 아닙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우발. 오늘 영상은 천안에 있는 성교청 대학교 되시올시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성교청 대학은 이름에서 벌써 종교적인 색채를 조금 풍겨주십니다. 사립대학이고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개교를 했는데 그때의 명칭은 성민대학교였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요. 운전 영상을 좀 길게 보여드리는 것이 그만큼 여기가 외지고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천안의 외곽 지역 경치도 조금 구경하고 하실 겸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이 학교의 설립 취지는 보통 학교의 범주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 있는데요.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학생 중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어 강의 수업과 100% 전원 기숙사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곳이라고 합니다. 위치를 보니까 전원 기숙사 생활 안 하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이 차가 없이 여기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밑에는 편의점이 하나도 없는데 아마 운영 당시일 때는 학교 안에 매점 정도는 있었을 거라 봅니다. 13년 전 기준으로 국가 선교 전공, 사회복지 전공, 대체의학 전공, 예술학 전공 이렇게 4개 대학원 전공이 존재했고 인문사회학부, 예술체육학부 등 2개 학부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학부생 등록자가 그 당시 167명이니까 200명이 안 됐고 대학원 등록자는 135명이었다고 합니다. 300명이 안 되는 학생이 다니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규모로 따지면 학생 규모로 따지면 웬만한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참 멉니다. 여러분 저기 정문 보이시죠? 저 정문을 보니까 이 외진 곳에 저렇게 큰 새창살이 가득 세워져 있는 저 정문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바로 군부대가 생각이 납니다. 보통 이런 산골 외진 곳에 저런 큰 대문은 군부대, 무슨 부대, 6178 부대 이러면서 충성하면서 위병수 군인이 바로 나타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왔습니다. 자, 충성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는 민간인 출입 제한 구역입니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인지 아닌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대신 들어오면 혼난다 하는 저런 경고판만 딱하니 붙여놨군요. 자, 이 주변으로도 보면 완전 숲새끈입니다. 계곡이 졸졸 흐르는 계곡근도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로 옆에는 백석대학교의 드론 교육장이 이웃해 있습니다. 근데 저 백석 저거는 저 서울 어디 있은가 한번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백석대학 저것이 천안 여기가 본부랍니다, 원래. 그래서 연수원이 여기에 위치한 것 같네요. 궁금한 건 못 참는 강발 바로 공군기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저 밑으로 산사태가 한번 난 것 같네요. 부디 사람이 다치진 않았어야 할 텐데. 자, 지금 특이한 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학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습의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또 이거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또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 소림사가 떠오릅니다. 저 소림사에 노란 성복을 입은 소림 성녀들이 집단으로 수백 명이 나와서 봉을 들고 봉춤을 추고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스님들이 지금 방 안에 계시다가 드론 소리를 듣고 막 일제히 뛰어나와서 위에 드론을 보고 막 봉을 던지고 사태질을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막 상상을 해봅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합니다. 지금 드론을 낮게 날리면 잡힐 것 같은데요. 그래도 더 자세히 이 기이한 대학교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충정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포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땅이 정말 넓고 깁니다. 건물도 길고요. 무슨 할주로 같고 총장이 자택은 서울에 놔두고 경비행기를 타고 다녔기에 딱 좋아 보입니다. 제가 총장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높은 한 자리 했으면 분명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건물 보시면 너무 단순한 구조라 가운데 누가 족구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 어쩌면 그 효과로 애들을 공부를 세게 시켜가 공부를 안 하거나 시간을 보낼 게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으니까 더 수도성의 삶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학이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이분이 좀 유니크하십니다. 이 선교청 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또 총장까지 역임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족이 경영에 참여시키는 그런 족벌 체계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또 이 대학교의 사상이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아주 장쾌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서양에는 교양청이 있는데 이제 이게 조금 불만이었던 모양입니다. 왜 동양에는 그런 게 없냐? 이런 신성한 불만이 계셨던 거지요. 세계 지도도 좀 교모하게 바꾸시고 아메리카 대륙에 교황청이 있다고 아마 우기고 그랬습니다. 동양에는 바로 우리 선교청 홀리시티라고 합니다. 거룩한 도시 그런 정도겠죠. 하여튼 간에 벌써 좀 여러 가지가 좀 이상하고 총장님이 대한제국 항실회의 총리 대신도 맡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그런 단체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더 이상 더 따져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각이 다 나옵니다. 역시 모든 부실대학이 그렇듯 이것도 감사 결과 상당한 비리가 밝혀졌는데요. 학위 장사는 당연하고 족불 운영도 했고 외국인 학생들 관리도 대충 했다고 하고 또 2011년 당시에 모집을 이제 하지 말라고 징계가 내려왔는데 그것도 사뿐히 무시해 주시고 인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2012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수업료 횡령,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폐교가 처리가 됐는데요. 총장이 아직도 대학에 대한 미련이 많았는지 부당하다는 소송까지 하기도 했고 또 그 뒤로도 간헐적으로 현장 강의가 이 장소에서 진행이 된다는 그런 어떤 소리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신기한 세계에서 유일한 모습의 한국 천안에 있는 선교청 대학교 보여드렸고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본 대학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학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대학이라는 큰 집이 잘 될 때 옆에서 딱 붙어서 적당히만 학교가 유지됐어도 원룸 사업, 밥은 충분히 먹고 살 낀데 큰 집이 안 되니까 작은 집들도 그만. 자, 이같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우발,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또 대학입니다. 칼리지, 그런 겁니다. 재배달 선생님의 고향과 가까운 김제 공덕면에 위치한 벽성대학이 올시다. 김제가 또 넓은 평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대학인데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참 어렵게 평야 이름을 외웠습니다. 어렵게 외운 평야가 바로 이 김제, 또 김해, 나주, 논산 요 세 가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는 한 5개 이상은 됐는데요. 근데 보통 시험에는 한 큰 평야 3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요 3개 정도는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어중간히 외웠다가는 기억이 안 나면 이상한 답이 막 나오거든요. 나중평야, 남산평야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평야가 막 나옵니다. 그 외울 때 제대로 외워주지 않으면은 니 누구 거 보고 했노? 이런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어쨌든 김제평야 중간에 위치한 벽성대학인데 오늘에서야 말로만 듣던 그 김제평야를 와보게 됐습니다. 대학교 바로 위에는 또 만경강이라고 또 있습니다. 자, 이름이 살짝 저 위쪽에 우리 최고 존엄님께서 만경강을 굽어보며 이랬다 저랬다 이런 이름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백두혈족 최고 존엄 이런 거 건드리는 거 아닌데 요즘 너무 바쁘겠지요. 자, 현재는 폐쇄가 되어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대학을 돌면서 산책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동네 분들이 산책로 그래서 저도 좀 들어가서 촬영을 해보고 싶었지만 현지인이 그런다고 강호발 너마저 맘먹으려 드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했을 때 별 이상 없는 행동도 강호발이 하는 순간 갑자기 품행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품행방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강호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저희 공군기로 폐허가 된 저 대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 경치와 조경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대학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이었던 유정현님의 할아버지 분인 유충렬 박사가 전쟁고아 그리고 불우 청소년들에게 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년 수양원을 모태로 해가 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학교 법인을 또 설립을 하시고 95년도에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벽성정문대학으로 개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평범한 대학으로 보였는데요. 전국의 폐교 대학들의 공통된 비리가 벽성대학에도 존재했었는데 법정 수업 일수가 부족해도 학점과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공공연히 홍보를 했고 학생을 모집하고도 수업 시간 미달인 학생들에게 학점을 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바쁘신 분들에게는 학교에 굳이 출석을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학사 처리를 잘 해줄 테니까 걱정 마시라 이런 다 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었겠네요. 자, 이런 학교들이 폐쇄 명령이 떨어져도 행정명령에 상당히 좀 버텨주시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명령에 효력정지 신청도 내고 신입생도 받는 이런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버티다가 폐교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 학교 주변으로 원룸 건물과 주택이 총 4채가 있고요. 흔한 대학가에서 볼 수 있는 당구장도 있었습니다. 면학 분위기는 거의 탑으로 보입니다. 지만 마음 먹고 들어가면 문제는 이제 저거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이만한 분위기가 또 없습니다. 또 여기 주변으로 땅을 보니까 약간 붉은색 항토밭들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제가 저 항토 땅을 딱 보는 순간 요새 그 유행하는 호박 고매를 여기 딱 좀 심어주시면 정말 맛있는 고마가 자라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농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농학 관련 대학이 있었다면 이 좋은 땅들을 활용해가 실습을 했으면 정말 좋은 농작물을 상당히 길러냈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주변으로 비옥한 땅이 널려 있는데 그런 땅을 활용하는 학사를 구성했으면 한국에 분홍이 많이 탄생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국이 맨날 공구리만 지어서 무슨 건물만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농업으로도 저 부국 강병을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미국도 그 넓은 땅을 이용해서 농업 강국인데요. 아파트나 상가 건물 안 올리면 한국은 나머지는 거의 땅이 전부 놀고 있습니다. 툭 하면 주상복합을 올리겠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만하고 뭐 고매나 배차 뭐 이런 것도 좀 심어서 부국 영농을 이루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여기 오토바이도 버리고 갔는데 저 오토바이 조그만한 거 보면 예전에 소시적에 좀 탔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할리 이런 것처럼 저 머리 위로 손이 더 높이 붙잡고 가는 그런 거 말고요. 예전에 뭐 짜장면 배달할 때 주로 쓰던 88기종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그거는 묵은 놈 뒤에 하나 태우면 오르막길도 못 올라갑니다. 지가 내려서 알아서 밀어줘야 됩니다. 한동안 돈을 모아서 제가 그거를 샀는데 어느 날 한참 좀 있다가 나오니까 막 도적을 맞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뭐 차든 뭐든 자전거도 그렇고 천천히 이제 다닙니다. 근데 막상 저런 거를 좀 타면 좀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바퀴도 바닥에 미끄러지기 쉽고 또 타는 순간 조금 속도를 내고 싶을 때도 가끔 그런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은 좀 자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뭐 재미를 들이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벽성대학 보여드렸고요. 저 사라져가는 지방의 대학들 제 채널에서 정말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시작이지 않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대학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해마다 늘어날 거라 보입니다. 이런 건물들 다른 활용 방안을 생각해야 될 때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왔습니다. 강호발 TV. 오늘은 달구벌 옆 경산대시겠습니다. 예부터 이쪽 지역은 학구열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양반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 가문을 매우 중요시하고 숭상하는 그런 지역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동, 대구, 영천 등지, 서원도 많고 유림들의 본고장 되시올시다. 쉽게 말해서 유교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학불주의도 다분히 좀 생기게 되고 사람은 모름지기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많아졌고 그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또 걸맞게 학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때 생긴 그 학교들이 폐교된 학교가 많은 그런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역시 미래지향적인 대구 미래대학교.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학교나 회사 이름에 뭐 국제, 미래, 우주 뭐 이런 거창한 단어들이 들어가는 단체는 조금 이름으로 먹고 들어가려는 그런 속셈이 좀 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라는 명칭이 들어간 대학들의 상태가 이미 폐교됐거나 부실하거나 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자,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대구 미래대학은 전문대인데도 불구하고 부지는 웬만한 4년째 저리 가라인 28만 제곱미터를 자랑합니다. 자, 엄청납니다. 대구에서는 영남대학교가 엄청난 부지를 자랑하는 대학교입니다. 271만 제곱미터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비해서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미래대는 이제 4년제가 아니고 전문대학인 점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단은 다르지만 경산에서 두 번째로 큰 대구대학교의 동일 설립자가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비리 파행 사학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임금 체불에다가 연속 부실대학 지정에 교비 지출 등등 폐교 직전의 수수는 다 밟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현재 용도는 인근 소방관들이 체력 단련을 하는 운동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애들이 없다 보니까 본래 용도였던 교육시설, 즉 대학으로는 다시 쓸 확률이 이제 아예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큰 부지와 건물들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제일 잘하는 아파트 단지, 주상복합 올릴 때 쓸 부지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으로는 이제 대구 한의대학도 있고 영남대 경산 캠퍼스, 대구 외국어대학교, 대신대, 영남 외국어대 다양하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구는 교육의 도시인가 봅니다. 대학이 정말 많아요. 이 많은 대학들이 한때는 그래도 나름 경쟁률이 있었다는 것.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그런 풍경들인데요. 거의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원을 다 채우고 불합격하는 인원이 나왔다는 것. 그런 얘기죠. 경쟁률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러한 대학들의 정원도 거의 못 채울 텐데 모든 과가 정원 미달이고 폐과도 매년 속출할 텐데요. 교수님들도 대학생들 가르치는 것보다도 고등학교에 가서 부장쌤들 자주 만나야 되고 영업사원 역할을 해가 열심히 학생들 물어와야 되는데, 자, 그런 거 보면 그때가 참 훈훈했던 과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경쟁률이 있었던 시절에는 대학 관계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경쟁률이 다소 높아진 해는 아마 따로 회식을 했을 듯합니다. 애들이 많았던 시절에는 맹목적으로 어디라도 대자만 달면 어디 대학이라도 그냥 다니고 보는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는 지역 택시도 잘 되고 그 대학 근처에 술집도 잘 되고 원룸도 잘 되고 주변에 의뢰에 있는 당구장, PC방, 중국집, 분식집 등등 대학 하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생활비와 월사금을 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또 이놈들은 그 돈이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또 어차피 열심히 해서 간 대학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잘하던 친목 생활만 열심히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캠퍼스의 낭만, 출세에는 학문보다는 인맥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마 열심히 놀았을 겁니다. 졸업할 때쯤 되면 갑자기 또 이제 공부를 해가 진학을 하겠다고 이런 꿈을 꿉니다. 그것은 바로 대학원이죠. 수업 교재도 자기 손으로 안 사고 웬만하면 물려받거나 재본을 할 만큼 책값에도 인색하고 책하고는 담 쌓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하면서 또 4년 동안 자기 돈 주고 교양서적 책 하나 사보는 그런 친구도 드뭅니다. 그 책하고는 거의 별로 관련이 없죠. 그런데 대학이나 대학원은 또 진학을 하려고 또 하더라고요. 자, 계속 가방끈만 계속 늘리면서 자신도 기회를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취업을 할 만한 데가 없고 또 취업을 가도 생각만큼 그렇게 뽀대가 나는 회사가 안 나오니까 기회를 계속 가져가지고 추후에 더 좋은 직업을 구하려고 뭔가를 계속 미루는데 그 결과가 좋은 건 별로 못 봤습니다. 미루다 보면 부담감만 늘어가고 지금까지 있다가 나이가 차고 더 갈 선택지가 좁아지면서 악순환은 더 심하게 빠지게 됩니다. 이런 부실 대학들이나 폐교 대학들을 계속 보면 볼수록 학부모들의 썩돈들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게 정말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대학은 학벌이 아니고 정말 공부 자체가 하고 싶은 놈들이 가야 되는 장소지, 취업에 유리해서 또 체면상 내가 대학을 안 나올 수 있나 또는 남들 다 가니까 이제 이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이제는 보낼 애들도 없습니다. 자, 오늘도
대구에 난립했던 대학 하나가 잠들어 있는 모습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